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2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대전에 갔다 왔습니다. 대전에 간 김에 벚꽃이 좋다고 해서 카이스트 캠퍼스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지난 50년 동안 세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대학 500개를 상대로 랭킹을 냈는데 4등을 계속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명문대학입니다. 5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명문대학이 되었으니까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영국에서 랭킹을 내는 아주 권위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 랭킹을 내면은 서울대학 다음으로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카이스트라는 대학이 생기게 된 과정은 1960년대에 미국이 사실상 지어준 것과 마찬가지인데 서울에 지어주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가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 입국의 한 중심으로서 키스트를 키우고 이게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카이스트로 발전이 됩니다. 그 중간에 좀 복잡한 이 합병 이런 분리 과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 근사한 마치 공원 같은 캠퍼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건물이 아주 아름답게 지은 건물들이 절비했습니다. 세계적 대학을 하나 갖게 되었다는 것, 더구나 과학 분야에서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미국과 박정희 두 사람이 산파 역할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주 지도를 잘 했습니다.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필요하고 특히 과학기술이 필요하고 이 과학정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과학자들은 로비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아꼈던 그 키스트가 이런 세계적 대학으로 컸다는 것. 그뿐입니까? 포항제철이 만든 포항공대도 지금 세계적 대학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포항공대를 발전시킨 분은 포철을 이끈 박태준 선생이죠. 그리고 박태준 선생을 밀어준 사람은 또 박정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포항공대, 카이스트 두 세계적 대학이 박정희 대통령의 과학정신에서 유래했다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사의 영웅이죠. 그런데 혼자서만 영웅이 된 분이 아닙니다. 여러 영웅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기업 영웅들이 대표적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박태준, 그리고 정주영, 이병철, 이런 분들 세계적 기업인인데 이병철 선생은 조금 다릅니다. 이병철 선생은 박정희가 이병철 선생을 키웠다고 하면은 이병철 선생 상당히 기분 나빠하실 겁니다. 이분은 아주 독자적인 그리고 독창적인 길을 걸어오신 분이고 또 후계자를 잘 두어가지고 이건희, 이재용으로 내려오는 위대한 3대 세습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죠. 혼자서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영웅이 된, 그리고 국민 전체가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우리 국민 모두가 영웅입니다. 영웅시대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자칭 영웅이 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닙니까?
근데 북한에는 그런 가짜 영웅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난쟁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강건한 북한 사람들을 저렇게 허약하고 또 수동적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게으른 사람들로 만들었으니까 박정희와 완전히 반대죠. 박정희는 스스로 영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영웅으로 기록할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자칭 영웅입니다. 그런데 영웅적인 북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에 내놓을 만한 북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 내놓을 만한 대한민국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박정희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 역사에 이제 어떻게 평가될 거냐 하는 화두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주곡이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임기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문재인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 갤럽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를 하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마 가장 높을 겁니다. 여론조사가 시작된 1987년 이후에. 자, 그런데 뭘로 기록이 될까요? 박정희 대통령처럼 근대화의 기수, 근대화 혁명가, 과학 대통령, 붙일 게 많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느낀 것은 박정희 하면 과학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겠죠. 자주국방 대통령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재인 앞에는 뭐가 붙을까? 문재인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문재인의 공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교를 잘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K방역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교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기록될까요? 외교에 성공했다면 북한은 지금 비핵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외교를 잘했다고 하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K방역은 한때 외국에서도 알아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확진자 수를 기록하기를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니까 이 부분도 좀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판문점 선언으로 기록될까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른바 적폐수사로 기록될까요? 적폐수사로 구속된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그게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같은 사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를 해가지고 부작용이 난 부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포함해서.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까? 저 아직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면 지난 5년의 세월은 또 어떻게 기록할까? 촛불 정신이 만개한 아름다운 시대로 기록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욕탕의 물 젖은 타일 위에 사인펜으로 쓴 이름이 될 것이다. 박정희란 이름은 이미 화강암에 굵고 깊게 새겨진 이름이 되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지지자들은 잘했다는 게 많을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문재인의 10대 업적. 첫째, 그들이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문재인의 10대 업적은 첫째가 뭐니 해도 대한민국 생일지원구 아니겠습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생일, 즉 건국기념일인데 대한민국 건국기념일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을 상해 임시정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려고 한다는 약속을 한 다음에 감감무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북한이 김정은이가 불평을 해가지고 2019년 건국 100주년도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 생일이 없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생일이 없다는 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사생활한 거죠. 그 다음 공적은 이런 거 아닐까요? 민노총 등 자기 편에 대한 특혜. 사람이 먼저다 해놓고 우리 사람이 먼저다에 충실한 걸 지지자들은 높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헌법과 법률의 계급적 해석과 적용, 법치 파괴죠. 네 번째는 탈원전. 이것도 지지자들은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섯 번째가 코로나 대책과 외교. 여섯 번째는 이른바 적폐수사에 의한 방공체제 와해. 전직 대통령 3사람이 기소되고 2사람은 감옥에 가고 전 대법원장도 구속되고 전 국정원장 4명이 구속되고 전 국방장관도 기소되고 이걸 그런데 역사에 새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문재인 이름 앞에 적폐수사 대통령 이렇게 붙이면 될까요? 일곱 번째, 판문점 선언으로 헌법상의 자유통일을 부정을 하고 북한식 자주통일로 설정을 했습니다. 북한식 자주통일이라는 것은 한미동맹 해체한 이후의 통일, 즉 적화통일입니다. 여덟 번째,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남북군사합의서. 아홉 번째, 사법부 장악. 열 번째, KBS 등 공중파 장악. 어떻습니까? 결국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건설해온 문명 파괴자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4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의 분별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뽑은 박정희의 10대 업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화공업 건설입니다. 세계 5대 공업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험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의 의료체제가 세계 탑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는 4대강 유역 개발 10개 이상의 댐을 만들어서 특히 수도권에서 물 부족을 느끼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새마을 운동과 민족문화 창달. 다섯 번째, 자주국방력 건설. 여섯 번째, 월남 파병 및 중동 진출. 일곱 번째, 원전 건설. 여덟 번째,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아홉 번째, 산림녹화. 열 번째, 중산층을 육성했다. 위대한 문명 건설. 결국 지난 5년 동안 죽은 이승만, 박정희가 산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을 이기고 정권 교체를 하고 다시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문명의 반격이 문재인 정권을 굴복시켰다. 저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